정신이 젊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박성문 의원님은 에너지가 네. 40대인 저보다 훨씬 좋으셔서 네. 오늘 이 집회 들었다 놨다 몇 번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박성문 의원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어렵게 2달 만에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100명을 한도로 하는 그런 규정으로 집회가 열렸는데 앞자리에는 우리 젊은 애국 동지들이 나오셨고 저 뒷자리에는 또 역시 우리 대한문 집회를 지켜주시던 많은 또 어르신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힘든 걸음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4.15 부정선거 이 진상규명이 주제가 되어 있고 어렵게 만들어진 오늘 집회 4.15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진상규명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 또 강용식 변호사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래도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고 정말 개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시국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0월 3일, 10월 9일 집회를 못했습니다. 자, 이 규정이 뭐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어떤 그런 법인데 그렇습니다. 저 별거 아닌 저 하위법을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자면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례로 자, 부동산, 강남 지역 부동산 집값 때려잡는다고 그동안에 무려 23건의 특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자, 집값 계속 올라가고 지금 전세값은 계속 폭등되고 전세 사시던 분들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집회를 좀 여의도에서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23가지 대책이 전부 다 주택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내리는 시행령 수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여러분. 자, 강남 3구의 특정 지역에 한했습니다마는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사면은 자금 조성 내역을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제 임대차 관련 3가지 법안을 통과해서 그 법에 따르면은 자, 매년 올릴 수 있는 전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옮기면은 또 이자를 몇 프로 쳐서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이미 벌써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전세는 얼마 이상 못 받고 월세는 한 달에 얼마를 받으라고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도 없이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4.15 총선거 그날 밤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완전 경악했죠. 우리 나다빠졌죠. 자, 민주당이 무려 3분의 2 가까운 범여권 190석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가져갔습니다. 당선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부정선거에 의한 선거 조작에 의한 다수표의 확보라고 우리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자, 그러나 이자들은 그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제 완전히 의회 독재를 마음대로 그냥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그 유공자의 자녀들은 대학에도 특례 입학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평생연금을 받도록 이러한 우대법이까지. 자, 이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대학 적당히 들어가서 화염병 던지고 운동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완전한 입법 독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억울한 죽음. 자, 이분은 어쨌든 어업 지도선을 타고 서해상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요인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이유로
북한 배에 끌려가지고 물에 잠긴 채 4시간 이상을 물에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총살을 당하고 그 시신까지 불태워져서 증거 인멸되고 사라졌습니다. 자, 청와대를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이, 그 자리에서 문재인이가 남측 대통령이라고 참칭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의 첫 번째 임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산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양수산부 공무원 그 죽음 문재인이는 팽개쳤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어느 날, 우리도 어느 날 이 정부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구호 외칩시다. 문재인에게 한번 문재인이가 듣도록 크게 외쳐봅시다. 문재인에게 구한다. 나라가 네 거냐? 나라가 네 거냐? 이게 나라냐? 이 꼬라지가 나라냐?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금이다 뭐다 해서 돈을 막 뿌리니까 많은 또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그 돈 맛에 들어서 또 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야당도 없습니다. 자, 야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잔 팔순의 노인네는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이 도대체 뭔데? 자, 원내대표라는 조영이라는 자는 호남에 사죄한다고 그럽니다. 호남에 뭐를 잘못해서 우리가 사죄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호남을 위한 특별대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야당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잠이 안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이 깊으면 동이 트기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고,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추운 법입니다. 자,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망국의 징조, 멸망의 징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200석, 3분의 2 가까운 190석을 갖고 있고, 언론 장악했고, 사법부 대법원 장악했고, 검찰청 장악했고, 경찰 다 장악했고, 언론 다 장악한 이 문재인이가 뭐가 겁이 나서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500대 버스를 동원해서 광화문을 봉쇄합니까? 외신 기자들이 그걸 보고 평양에서도 이러한 꼬라지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문재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말은 못해도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이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분노를 분출하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500대 버스를 동원해서 차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외신들도 비꼬아서 재인산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재인산성을 아무리 쳐본들 민심은 천심입니다. 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저항이 되고 반대가 되고 폭발하는 날 이 정권 내려옵니다. 자, 두 번째, 인사가 개판이 됩니다. 작년에 조국이 하고 이번에는 추미애를 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자,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수천억, 아마 조 단위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도와준 장본인, 외환관리법으로 징역 살았던 박지원이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국정원장이 되고, 주사파 1기 전대부의장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이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정도로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이 막판으로 막장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임대차법 보호가 아니라 완전히 전세 대란이 나서
집을 못 구하고 젊은 청년들 집을 포기했습니다. 자, 드디어 민생이 폭발합니다. 미국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몇 달을 요청하고 설득을 했는데 이 정부 거부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친중으로 가겠다, 반미를 하겠다. 이틀 전에 끝난 워싱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판 났습니다. 자, 70년 대한민국을 지켜온 안보의 기둥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이제 친중은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저는 이 정권도 이제는 더 이상 옴짝달 수 없는 그냥 막다른 외통수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먼동이 터기 직전에 새벽에 지금 저희들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자, 미국 선거가 이제 딱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공화당의 트럼프. 자, 여러분, 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트럼프입니까? 바이든입니까? 자, 트럼프를 다 바라시네요. 왜 트럼프를 바랍니까? 간단히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죠. 자, 바이든은 완전히 친중파입니다. 바이든이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을 통해서 이른바 투자 운용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펀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정부, 문재인 좌파 정부 지금 친중 노선을 분명히 합니다. 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완전히 친중 정부끼리 어떠한 대한민국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러분, 중국을 이 전 세계를 대결하는 소셜리즘 사회주의의 선봉장으로 보고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중국을 해체하려고 노력합니다. 1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은 중국에 대한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로 허약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남북에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면서 저희들은 문재인 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바이든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 이상 앞서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제 오늘 조선일보, 그나마 우리가 보수 신문이라고 읽어보는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트럼프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선거 제도를 아마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미국은 투표수가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주별로 50개 주별로 선거인단을 이기는 한 표라도 주별로 많이 이기는 사람이 그 주에 선거인단을 몰아가는 이른바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사실 4년 전 16년 선거에서도 힐러리가 표수에서는 23만 표를 이겼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304표 대 223표 90표 이상 이겨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미국의 이 주류 언론들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이고 민주당에 가깝고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이른바 PC 좌파 진보 계열입니다. 우리 언론들은 하나같이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포스트도 CNN의 보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어려워졌구나 불안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희망을 드립니다. 헬무트 노포스라고 하는 여론 전문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26번의 대선을 예측을 해서 24번을 맞췄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헬무트 노포스의 그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틀 전에 공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충 370석 내외,
바이든이 160으로 당선 퍼센트를 91%라고 분명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은 공평하게라도 CNN은 바이든이 이긴다고 그러지만은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는 걸 왜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하고 있냐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중국의 영향, 4.15 부정선거도 중국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친중 노선을 우려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금 급속히 중국 영향정화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권, 언론계, 여론 형성청에서 어떤 이유,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 중국에 대해서 단 한마디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중국 해체 작업을 하겠다는 그 노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부정선거 올해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이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법연구의 특정 단체가 장악한 대법원이 순순히 증거를 다 공개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뭉개고 시간을 끌고 어떤 식으로든가 이 부정선거를 깔아뭉갤 많은 획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4.15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하는 이 우리의 투쟁은 올해 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설사기를 전부 깔아뭉개더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부정선거를 분명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를 치루어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집권을 하고 이 좌파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러한 꿈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이 좌파들이 이 부정선거로 치른 이 압도적인 다수를 믿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독재를 하면서 저녁에 회식을 하면은 외치는 구호가 더불어 20년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 20년을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언제든지 선거만 치르면은 디지털로 조작을 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사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정말 이 4.15 부정선거 이 투쟁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자, 가로사로 연구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되어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